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4월 들어서 외국인들 조선주 매집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삼성중공업에는 기관들도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조선주 주가가 3월 하락분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이어져서 아래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그림에서 4월 동향을 적색 타원형으로 표시했는데 요거 주목해서 보시면서요. 장기 추세도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에 급등했던 삼성중공업 주가가 2월과 3월에 외국인이 갑자기 미친 듯이 조선주를 집중 매도 공세를 펼쳤고요. 그런데 특별한 악재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분석한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래서 그 즈음에 매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의 매도 공세가 집중되어서 2월, 3월에 2089만 주를 팔았는데 그 중에서도 3월에 1284만 주를 집중 매도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중공업 주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공매도도 그림 보시는 것처럼 1460만 주가 급증을 했고요. 이 중에서 3월에만 공매도가 1248만 주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매도 공세는 외국인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공매도를 한 그 외국인들이 돈을 벌었겠는가? 이걸 보면은 아직은 아닌 거 확실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공매도 세력들은 돈 잃을 것 같습니다. 주가 그래프 보시죠. 네. 지난주 삼성 주가가 강세 보이면서, 삼성중공업 주가죠. 강세 보이면서 이미 3월 초 수준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잔고 고점 이후에 주가 저점 근방에서 숏 커버링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주가 저점 부근에서도, 최근 단기 저점 부근에서도, 즉 한 3월 하순경이죠. 그때도 공매도 많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한 것 중에 상당수가 지금 주가 상승으로 물려 있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4월 12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174만 주 줄었습니다. 고점 대비. 그런데 그 기간에, 같은 기간에 외국인들 지분율 증가는 232만 주입니다. 이거 다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했다는 것은 다시 숏 커버링을 해야지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데, 숏 커버링을 못하고 어리버리하는 사이에 공매도와 무관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왕창 늘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영상에서 외국인의 적은 외국인이다, 공매도의 적은 공매도 세력이라고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 개인이 1223만 주 매도할 때 외국인이 872만 주, 기관이 354만 주 매수하면서 대응을 했는데, 그 그림처럼 모든 기관이 매수에 가세를 했습니다. 특히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요 3인방이 기관 매수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용 매수 잔고는 2월, 3월에 230만 주 증가했다가 4월에 19만 주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9만 주 저 정도 푼돈 벌고 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용 매수 세력은 느긋할 것이고, 공매도 세력은 지금 조급할 것 같습니다. 3월 하순경 당시 주가 저점 근방에서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공매도 세력이 질 것 같다, 삼성중공업 신용 매수 세력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 견해를 여전히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이후에 14일까지, 4월 14일까지 샘플로 뽑은 주요 종목 투자 성적표 한번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YTD 수익률, yield to date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수익률 10.8%밖에 안 됩니다. 코스피 평균 수익률이 14.4%이니까 지금
평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럽죠. 최소한 코스피 평균은 넘겨야 되는데. 예. 근데 그 이유는 2월, 3월 주가 급락의 아직 완전히 회복 못했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10%이고요. YTD가. 현대미포는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화오션이 수익률이 YTD 수익률이 매우 좋은데 뭐 아무리 봐도 아마 그 재료라면 합병 기대감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합병한다고 뭔가 달라질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화오션의 그 수익률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네. 현재 수익률은 포스코가 1등입니다. YTD가 한 50% 나왔는데, 지금 근데 이 단기적인 경기 후퇴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도 지금 세계적 저성장 시대를 예상되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포스코 저수익률이 하반기까지 지속될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매우 의문입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저는 전망을 여전히 좋다고 봅니다. 28일경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8년 적자 끊어내고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하는 것은 이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 이제 그 흑자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조선 업종은 그 특성상 매출과 이익이 수주받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중요하고요. 수주 잔액 쌓여 나가는 게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매출과 이익 규모는 거의 확실하게 상당한 확실성으로 상당한 확률로 미리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금년 매출 8조 넘어가고 발표보다는 좀 더 많아지겠죠. 8조 넘어가고 이익 2천억 이렇게 말했다면은 그거는 달성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약으로 이미 2, 3년 전에 다 결정된 거라는 겁니다. 그 매출과 이익 정도가. 그래서 이익은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 그동안 비용 상승 요인이었던 그런 모든 요소들이 이미 충당금으로 다 반영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 털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드릴십도 금년 지나면서 다 털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후판 가격은 저는 더 추가로 대폭 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이 발표했던 8조 매출 2천억 이익, 이거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 내는 거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일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8년은 어닝 쇼크였다면은 지금부터 대략 한 8년은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주 잔액이 계속 쌓여 나가야 됩니다. 수주 잔액이. 예. 그래서 좋은 양질의 수주가 계속 이제 발생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수주 전망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영상을 계속 올려왔고요. 이전에 뭐 많은 영상을 올려뒀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복하지는 않겠는데, 오늘은 두 가지 관련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저께 현대산모가 유조선 수주 공시 두측을 했습니다. 뭐 큰 것 같지는 않은데 돈을 보니까요. 근데 이 말은 현대산모가 유조선 수주를 했다는 것은 뭐 앞으로는 이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초대형 유조선 수주가 이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어떤 시작이 아닌가, 이걸 기대감을 더 높인 것 같습니다. 최근 3 내지 4년 동안 유조선 발주가 가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태는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조선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IMO 규제, 그다음 유럽의 규제, 그다음에 인도 같으면은 독자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규제 3인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앞으로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절대로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조선 분야는 뭐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 핵심 인프라인데 유조선이라는 거 기름 없이는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현대 문명 자체가 여전히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조선 발주는 이제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틀릴 수밖에 없다. 대량 발주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대략 한 3, 4년 전 가격 기준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그 LNGC가 한 35%가량 달러 기준으로 35%가량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 수주되는 유조선도 가격이 최소한 35%는 올라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슈는 가령 이런 겁니다. 코랄슐 쌍둥이 FLNG 그다음에 델핀 FLNG 이 둘 다 말이죠. 언제든지 발주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체크를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발주가 되면은 삼성중공업이 둘 다 수주할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왜 아직도 공시가 안 뜨냐 이겁니다. 빨리 이거 수주 공시 뜨면은 공매도 세력들 완전히 몰살시켜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막 축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결정을 안 하는가 이렇게 짱구를 굴려보니 이게 발주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발주자 입장에 지금 뭘 염려를 하겠나 다 지금 산수는 다 끝났을 텐데 말이죠. 왜 안 할까? 혹시 지금 가스 값이 대폭락을 해버렸으니까 이걸 혹시 이게 부담이 될까 하는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FLNG라는 장비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돈이 지금 거의 막 20억 불, 25억 불씩 막 이렇게 하는 비싼 장비를 매입하는 것인데 이건 그냥 비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냥 사인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매몰 비용인데 그 장비로 만든 물건이 뭡니까? 그게 LNG 아닙니까? 근데 LNG 가격이 지금 대폭락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익성 걱정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비슷한 분석을 며칠 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했었는데 그거와 다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최근 가스 가격 폭락은 LNG 관련 그러니까 FLNG건 LNGC 그러니까 선박이죠. 관련 LNG 관련 발주에 본질적 영향은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글로벌 이런 비즈니스 영역은 그야말로 계약의 신들이 모여서 노는 곳입니다. 계약의 신. 계약의 신. 가스 가격은 에너지 가격이 핵심인데 이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일시적인 저가격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장기로 지금 계약하는 겁니다. 그 계약 기간이 10년 베이스, 20년 베이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장기 계약에서는 적절한 어떤 조건부 계약으로 상호 간의 계약 가격 변동 위험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약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와 다른 어떤 경제적인 팩터들은 이전 영상에서 분석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분석한 논거는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오늘은 또 계약적인 면을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장기 공급 계약에서는 가격 변동 위험을 일방이 모조리 부담하는 것 방지하는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약의 신들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가격 변동 위험을 상대방한테 모조리 전가하는 그런 기술도 가능합니다. 그게 뭡니까? 보험입니다. 보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발주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가격을 장기적으로 판매한다고 할 때 상대방 매수자와 매도자 쌍방의 계약에는 가격 변동 위험을 일방이 모조리 부담하는 거 방치할 수 있는 기술이 계약 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일단 이제 메탄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팩트 체크를 하고요. 전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전월비 마이너스 19%, 전년비 마이너스 67%, 전 5년비 마이너스 24%입니다. 와, 완전히 대폭락입니다. 대략 5년 전 가격보다 지금 마이너스 24% 상태니까
아주 착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메탄 가격 폭락했기 때문에 미국의 3월 CPI, 3월 PPI가 비교적 크게 상승폭이 둔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유럽의 TTF 가격, 영국 가스 가격도 지금 비슷한 추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작년 겨울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스값 대폭등해갖고 말이죠. 특히 유럽과 영국에서는 시비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가스값이 갑자기 이렇게 대폭락을 했는가?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메탄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저거? 메탄이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예.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메탄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 땔감 아니면 원재료입니다. 땔감 아니면 원재료. 땔감이라는 게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오늘날 문명 국가들은 가스 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대구 근교에 있는 성주라는 그런 시골에 살았는데요. 예. 그때 완전 꼬맹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어른이 사용하는 그 지게를 짊어지고 말이죠. 겨울 되면은 땔감 구하러 뒷산에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낙엽 물론이고 나무까지 주워오고, 더 죽을 거 없으면 생나무 그냥 낫으로 좀 잘라버리죠. 그래갖고 겨울에 땔감으로 썼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하러 누가 갑니까? 스위치만 딱 누르면 대기하던 가스가 난방 다 해주잖아요. 이게 바로 가스 난방입니다. 우리 대신 저는 돈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무 안 하고 나무할 시간에 이제 산에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땔감이라는 것은 가정용은 물론이고 산업용으로도 사용되고요. 자동차 연료나 선박 연료,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지금 LNG 추진 선박 아닙니까? 예.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게 본질은 메탄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가스 발전소도 메탄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시대라는 것은 실천적으로 보면은 석탄과 기름을 땔감으로 사용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탄소도 많이 배출되고 온갖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스를 땔감으로 더 많이 사용하자,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스는 석탄보다 탄소는 반 톤밖에 안 나오고요. 탄소 배출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죠. 그래서 청정 연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전환 시대는 석탄 안 쓰고 기름 안 쓰고 대신에 가스 쓴다. 즉 앞으로 가스 사용 총량이 과거보다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스 공급도 점점 늘려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이 심합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메탄을 전혀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가령 메탄올이나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산 이런 거 만들 때 메탄가스가 원재료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메탄이라는 게 C 한 개, 수소 4개 붙어 있는 거니까 그걸 뜯어내서 수소를 뽑아내서 그걸 원료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탄은 땅속에서 캐내서 사용하는 것인데 수소는 만들어야 한다. 이거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메탄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메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용을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겨울이 춥지 않았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이었다. 그래서 주거 및 상업 부문 난방용 가스 수요가 팍 줄었기 때문 아니겠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감소한 정도를 미국 EIA가 이제 1월, 2월 지났으니까요. 1월과 2월에 실제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을 포함한 일본, 이런 아시아권,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사람들이 지구의 북반구에 몰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반구에는 저 남미 외에는 뭐 있습니까? 호주 정도?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정도.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도 미치고 있고, 하여튼 가스 대부분, 하여튼 주력 세력은 지금 북반구에 몰려 살고 있고요. 지구는 회전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줄었으면은 유럽과 한국 등도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스마트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는 지금 미국만 지금
자세하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 데이터를 보면은 23년 1월의 경우 하루 평균 106.8 빌리언 큐빅피트 퍼 데이. 자, 그래서 106.8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 그림도 같이 보시죠. 2017년 이래 가장 적은 양이라는 겁니다. 2월에는 더 줄어서 104.5를 사용했는데 2018년 이래 가장 적은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사용량은 작년보다 마이너스 8%, 최근 5년 평균치보다도 마이너스 3% 적었다는 겁니다. 2월 사용량은 작년보다 마이너스 4%, 최근 5년 평균보다 마이너스 1%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및 상업 부문을 다 포함한 그런 가스 사용량은 1월에는 전년비 마이너스 16%, 2월에는 전년비 마이너스 12%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가스가 난방용으로 담당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중서부 지역은 한 70%를 이제 가스 난방을 하고요. 북동 지역은 52%를 가스가 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서부 지역에서는 23년 1, 2월에 가스 사용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 감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겨울에 난방을 한다면은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난방과 달리 지금 위에서 보면은 중서부에서는 70%를 가스를 했으니까 남은 30%는 다른 걸로 난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석탄을 떼건 나무를 떼건 아니면 기름을 떼건 이렇게 그 난방에는 가스 이외에 다른 대체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냉방은 뭡니까? 전기로만 해야 됩니다. 대체제 없습니다. 전기로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전력 수요 피크는 겨울이 아니고 여름에 거의 매년 여름에 발생하죠. 그래서 여름에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거는 가스 발전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재의 어떤 발전 기술 체계입니다. 체계. 그래서 가스 가격은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 여름 지나면서 가스 가격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제 또 다른 걱정이 있죠.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른다면은 CPI하고 PPI가 다시 상승폭 키울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CPI하고 PPI는 이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는데 에너지 가격, 식품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코어 PPI는 코어 CPI는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더 늘어났습니다. 코어 PPI는 예상과 같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